진너 진너고서 이렇게 들렸는데 야, 너 어디야? 근데 진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블라인드 만졌어요? 아니요, 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보세요? 야, 너 미치겠네.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통화 감이 약간 좀 멀어가지고. 그럼 잠시만요. 방에 있는데 나가서 잠깐 다시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다 근데. 유아 병아 부하부하 관아. 반갑습니다. 오늘 무서운 게 딱시더 부승관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븐틴 부승관이라고 합니다. 원래 보통 저희가 출연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홍보 이슈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활동을 하시거나 그럴 때 보통은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그런 거 없는데. 아예 없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저희 다른 멤버들이 네. 흡수 민규가 조만간 앨범이 나오는데 응. 그거 말고는 저는 아무것도 없고요. 최근에 콘서트 끝나고 조금 짜잘짜잘한 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을 방송인으로 하는 사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로 이거 제가 하기 싫어합니다. 저희 한 2달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샤워를 항상 문을 열고 하고 다음날 항상 담이 걸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해가지고 진짜 제 일상이 망가져가지고 진짜 하기 싫은데 조회수 보면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아유,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개입을 아예 안 하고 사연 딱 듣는 거밖에 안 하는데 잘 나와가지고. 승관님은 어느 정도예요? 무서운 거 좀 좋아해요? 저도 제가 겪는 건 싫어하고 자처해서 이런 걸 듣는 걸 또 좋아해요. 근데 난 그 심리를 잘 모르겠네. 뭐 심야괴담에 실화 탐사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류 시사교양 좀 미스테리한 것들 너무 좋아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좀 약간의 변태적인 기질이 좀 있어요. 독특한 네. 즐기는 심리가 있구나. 네네. 근데 오늘 저희 이거 하다가 네. 저도 지금 제작진들이 뭐 어떻게 꾸몄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저 혼자 이거 라이브 할 때는 맨 마지막 사연 다 나가는 거예요. 혼자 나 혼자 이거 진짜로? 켜놓고서 들으려고 해서 저 오... 7살 차이 나는 큰 누나인데 누나 나 잠깐만 얘기 좀 들어줘. 핸드폰 여기다 놓고서 그렇게 같이 들었구나. 맞습니다. 아까부터 여러분들 좀 약간 시선 강탈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고 저희 제작진이 뒤에다가 뭐를 해놨는데 저도 아직 안 열어봤어요. 끝날 때쯤에 열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뭐 마지막쯤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연 리스트를 쭉 이렇게 한번 받아봤는데 네. 별표가 그거예요. 무서운 난이도. 오. 요 중에 혹시 마음에 들으시는 걸로 한번 부시라 가지고 부동자세 어때요? 부시어서 부동자세 사연부터 한번. 이거 근데 3개짜리다. 네. 그러네. 우후.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었어. 와, 진짜 하는 거야. 와, 진짜 전화 이거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사는 23살 직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만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부승관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승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세븐틴 맞습니다. 노래 완전히 많이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부동자세라서 부가 끌려서 첫 번째로 골랐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누워서 계셨나요? 쉬고 있다가. 좋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저희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일단 부동자세입니다. 아직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말씀해드릴게요. 네. 저는 파주 어느 한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총 12명이 지낼 수 있는 흔한 구조였는데요. 양쪽에 2층 침대가 3개씩 서로 마주보는 그런 구조예요. 저는 6개월 동기제라고 해서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까지 다 동기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동기들과 생활관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인원이 많이 없어서 선임들과 생활관을 사용했죠. 시간이 지나 저희 생활관도 7명밖에 남지 않았고 저 포함해서 동기 6명과 저녁을 앞두고 있는 선임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은 김철수라고 좀 특이한 사람인데요. 할 수도 별로 없고 개인정비 시간마다 혼자 어디로 사라졌다가 다시 쓱 들어오고, 다른 선임들은 김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길 집안 대대로 무당이었고 처음 자대 배치를 받을 때 보통 가족 신원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도 중대장한테 부모님 직업에 무당을 써서 내는 사람이었을 만큼 농담이 아니라 진짜 무당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김철수 병장과 친해져 보려고 생활관에서 귀신이 보이냐고 이것저것 또 물어보고 했는데도 그냥 배시시 웃기만 해서 선임이지만 저희랑 그렇게 말도 자주 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어느덧 김철수 병장이 저녁 하루 전이었어요. 그래도 축하해줄 일이니까 생활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도 물어봤어요. 김철수 병장님 진짜 귀신 안 보이십니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물어봤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김철수 병장은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귀신은 안 보여. 신기 있는 사람이 귀신을 다 보고 그러진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이다. 저희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군대가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을 텐데 여기에는 귀신이 없냐고요. 그건 나도 모르겠고 난 귀신이 싫어하는 글자를 쓸 줄 알아. 이 얘기를 들은 저희는 괜히 무서우면서 신난 그런 느낌 아시죠? 저희끼리 호들갑 떨면서 와, 그런 능력도 있으십니까? 퇴마사 아닙니까? 퇴마사 라고 놀려댔거든요. 근데 김철수 병장이 갑자기 자기 관물대에서 뭔가를 꺼내주시더라고요. 부적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처음 보는 부적인데도 TV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흔한 노란 종이에 빨간색으로 쓴 부적이 아니라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형광색, 파란색이 들어간 5색 부적이었어요. 오세. 개인정비 시간에 자꾸 사라지는 것도 이 부적을 새로 쓰러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가지고 있으라고 저희한테 5색 부적을 나눠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거 잘 안 믿거든요. 그래도 신기하기도 했고 전역자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한 저는 건물대에 장식용으로 붙여뒀어요. 김철수 병장은 전역을 했고 몇 달 정도 지나고 동기 3명이 똑같은 날에 휴가를 나가던 날이 있었어요. 생활관에 3명이서 남게 됐는데요. 왠지 공간이 텅 비어있는 것 같고 조금 무섭더라고요.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동기들이 제 건물대에 붙여져 있는 부적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왜요? 이걸 붙여뒀어? 나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생각난 게 그냥 버려야겠다 하고 동기들은 바로 쓰레기통에 부적을 버렸습니다. 안 돼. 근데 저는 그래도 선물을 받았는데 버리기가 조금 그랬죠. 그리고 그날 밤 유달리 조금 잠이 안 왔어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생활관이 굉장히 습하고 축축했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려고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누워서 자고 있어야 할 동기들이 앉아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동 자세라고 하죠. 미동조차 없는 각 잡힌 자세요. 그 순간 소름이 쩍 돋아서 그냥 자야겠다 하고 다시 누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수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동기들한테 야 진짜 장난 그만해 라고 말을 했는데 박수를 더 빠르게 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행정반을 뛰어나가서 당직사원에게 얘기를 했어요. 생활관에 동기들이 앉아서 계속 박수 치고 있다고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당직사관은 조금 시큰둥했지만 같이 가보자고 해서 함께 생활관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둘 다 본인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당직사관이 이런 걸로 우리가 아직 장난칠 사이가 아닌 것 같다고 저를 엄청나게 나무랐고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자기 전에 제가 분명 닫아놓은 건물대가 열려 있더라고요. 젖어있는 5색 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적이 진짜로 혈액이 있었던 걸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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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로 뭐 다른 이야기는 또 없었어요? 저도 그 날 이후로 부적 버리고 뭐 그냥 전역했습니다. 이번에.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큰일은 일어나진 않았네요. 집에 혹시 혼자 계세요? 네, 지금 집에 혼자 있습니다. 뒤에는 누구요? 에헤. 내가 이겨내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진을 무섭게 잘 만들어요. 그거가 사실 좀 커요. 너무 깜짝 놀랐네. 요 정도 레벨 어때요? 별 2개 뭐 3개 뭐 이 정도 했었는데 버틸만해요. 제가 아직 군대를 안 가서 그런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무서운 거 너무 싫어하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잘못 봤겠지요. 피곤해가지고. 네. 부적 이런 게 진짜 조심해야 된대요. 부적 같은 거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 무슨 공부하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생물학이요. 생물학 공부를 또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옆에 또 부승관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셔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뭔가 무서운 거 잘하실 것 같아. 톤이 좋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좀 청해봐도 괜찮으실까요? 제목 방탈출이고요. 병재님은 방탈출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저 방송도 했었고 그런 거 문제 푸는 거 좋아해요. 저는 방탈출을 평소에 하는 걸 좋아해서 많이 했는데 방탈출의 묘미는 역시 공포잖아요. 밀폐된 곳에서 공포심을 이기며 탈출하는 그 묘미 뭔지 아시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공포 테마로 만들어진 방탈출을 하러 갔어요. 방탈출 카페에 연결식이라는 공포 테마 방탈출이 있는 거예요. 연결식. 네,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 여자가 부당하게 맺은 영혼 결혼식 서약서를 찢는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한을 푸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초반부에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리고 무서운 부분도 많이 없어서 많이 안 무섭네 라고 생각하면서 수월하게 방탈출 미션을 풀어나갔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미션을 풀어가면서 후반부 미션에 도달했어요. 제사를 올리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 의식을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칼을 들고 그 공간에 있는 침대 위에 누웠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까
갑자기 침대 옆쪽에 있던 그림이 문처럼 열리면서 내부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고개를 살짝 들어서 보니까 사람이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어렴풋이 보기엔 옷차림새나 머리 길이가 여자였던 것 같아요. 새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예요. 요즘 방탈출에 스태프들이 몰입도를 위해서 연기자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 맞아. 그치. 그 연기자가 다음 방 쪽으로 우다다다다다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사람 있다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봐도 저길 따라가라는 힌트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알렸죠. 근데 친구가 아랑곳 않고 다음 미션을 푸는 거예요. 제가 작게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 않은 친구들도 너무 무서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 같이 미션을 수행했어요. 그렇게 미션을 풀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방탈출은 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미션을 70% 이상 진행하면 결말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전부 확인했어요. 아까 제가 사람을 봤던 공간이 궁금해져서 친구들한테 같이 가보자고 해서 그 공간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림이 열렸던 그 내부 공간에는 그냥 텅 빈 공간만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 말도 그래서 친구한테 제가 다시 물어봤죠. 야, 아까 그 사람은 근데 어디로 나간 거지? 그랬더니 친구가 누가 어딜 나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아까 나 여기 칼 들고 누워있을 때 내가 계속 소리쳤잖아. 사람 있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누워있는 동안 위에 힌트 지문 열려서 우리 그거 보고 있었는데 너 그냥 가만히 누워있었어. 제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직원분께 다시 여쭤봤어요. 여기 저 누워있는 동안에 밑에 스태프분이 나가는 방향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스태프는 여기 저밖에 없어서 저는 시간 끝나기 전까진 따로 안 들어와요. 친구들은 저한테 과몰입하지 말라고 뭐라 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그 못 믿는 건 아닌데 방탈출 관계자님 아니시죠? 홍보를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건 아니죠? 바이럴로. 네. 네, 아닙니다. 저는 일개 시민입니다. 네, 공부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 네. 목소리 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톤이 좋으시네. 네, 구현 재주가 있으시네요. 간단한 이야기도 더 집중되고 더 무섭게 하시는. 네. 채팅이 안 됐었어?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통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저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또 부승관님도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진짜요? 알아주시는군요. 부승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신기하네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현재 25살이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되나요? 좋습니다. 동생이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웃길 필요 없었는데. 네, 지금 바로 가능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한번 사연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제가 14살 때 이야기예요. 제가 살던 아파트는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였거든요. 현관부터 엘리베이터까지가 어둡고 좀 긴 그런 식의 낡은 아파트였는데 민기라고 키가 좀 작은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내가 제일 먼저 탈 거야 막 이러면서 엘베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막 몸통 박치기 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고 막 여러 번 하다가 사건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민기가 문이 열리는 그 타이밍하고 안 맞아가지고 어정쩡하게 열렸을 때 쿵 하고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엘베가 반쯤 푹 꺼지게 되었어요. 추락하거나 막 끊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1층에 엘리베이터가 좀 추락해서 1층에는 이제 머리만 보이는 정도가 된 거고 나머지 공간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거죠. 애들끼리 이제 막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희 중에 지웅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지가 팔로 꺼내보겠다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틈으로 팔을 넣었습니다. 아이씨, 불안하네. 그래서 민기가 닿았는지 닿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꺼내면 될 것 같은데 좀 어리다 보니까 끌어올릴 힘까지는 없었는지 낑낑거리면서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어요. 저는 그걸 보다가 생각해보면 1층에 머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라앉았으면 지하 1층에는 나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지하 1층 문을 열면 오히려 걔가 아래로 쏙 나오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들한테 이제 지하 1층으로 내려오자고 하고 딱 상태를 봤더니 거기도 고장이 났는지 문이 살짝 벌어져 있었더라고요. 막상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아까 그 지웅이가 너네가 양쪽에 다 붙어서 문을 열고 있으면 내가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대자로 팔다리 뻗어서 문 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친구들도 엘베 문을 양쪽으로 끌어당겨줬어요. 그러니까 엘베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웅이가 민기야 하면서 엘베 쪽으로 상체를 훅 넣었어요. 근데 그 순간 지웅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엘베 쪽을 휙 봤더니 1층에 분명 민기 얼굴이 있었는데 아래층에는 민기 다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리가 있더라고요. 여자의 새하얀 다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경비 아저씨 부르고 1층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 봤어요. 근데 1층에 가보니까 민기가 그 틈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밑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야? 이상하네? 좀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일단 민기를 마저 꺼내주고 경비 아저씨 불러가지고 지하 1층 쪽으로 모셔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막 낑낑거리고 있는 저희를 보면서 니네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혼내셨는데 저희가 이제 울면서 이상한 사람이 친구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마스터키로 문을 딱 땄는데 근데 그 열린 엘베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좀 억울하긴 했지만 경비 아저씨는 위험한 장난 치지 말라면서 저희 엄청 혼내고 저희 부모님 연락처 받아가고 막 그랬었는데 누구한테 말해도 이걸 잘 안 믿더라고요. 지금도 그냥 친구들 만나면 우리들끼리만 술안주로 이거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민기가 다리가 좀 예쁜 편이었나요? 그러니까 제모가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 민기가 좀 마르고 작긴 했는데 여자의 다리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여자 다리라고 하는 게 뭐 맨다리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빨간 구두 같은 여자 신발을 신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제 친구가 절대 보일 수 없는 그치. 모습. 민기 애견남 얘기도 나오고 말해가지고 들어봤는데 민기랑 저기 지웅이는 요새 어떻게 지내요? 민기는 보험 설계사 직장 구해서 이제 평범하게 잘 살고 있고요. 지웅이는 그때는 제일 키가 컸는데 지금은 저랑 똑같아졌습니다. 지금 몇인데요 키? 179 정도 돼요. 뭐 되게 작은 키처럼 얘기하더니 혹시 그 아파트에 뭐 얽힌 무슨 사연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나중에 들으신 건 없고? 네, 그냥 성장하면서 가족이 이사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도 안 되지. 너무 또 그런다. 14살 때면 그 또 한창 또 그런 거 재밌을 때야.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통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전 유병재고 옆에 부승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지금 댁에 계세요? 네네. 간단하게 혹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제주도 출신이고 오, 제주도 출신.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제주도 어디 출신이에요? 저 오라동이요. 오라동? 나 일도동. 이거 제주도 무당 스토리인가? 아닙니다. 다행이다. 뭐 준비되시면 보내주셨던 사연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무당의 전화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실화이고요. 지인을 통해서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자분과 연락을 하게 됐어요. 따로 만나지는 않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안부 정도만 물으면서 호감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언제 한번 만나서 술이나 마시자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가볍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시죠? 연락할 때는 재밌는데 막상 만나면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 사람? 그럴 때 있죠. 그분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별로인 거예요. 지금에서야 그러면 안 됐다는 걸 알지만 그때 저는 좀 현명하지 못하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발신자 표시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이라 일부러 전화를 좀 피했더니 얼마 후부터는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번? 전화가 오고 끊기고 바로 다시 오고 그러기를 30번을 반복했어요. 뭐야? 그게 새벽 4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지쳤는지 더 이상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서웠는데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잊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제 친한 친구가 신점을 보러 다녀와서는 그 집이 용한 것 같다, 가보라고 엄청 추천하길래 호기심에 예약을 걸었어요. 근데 예약 당일에 제가 늦잠을 자서 노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톡톡으로 오고 계신 건지? 라고 톡이 와 있길래 제가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죠.
새벽 1시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렸어요. 난생 처음 듣는 걸걸한 아저씨의 목소리였어요. 피싱인 건가 싶어서 끊으려고 하는데 오늘 신점 예약했던 김수민 씨 맞아요? 무당인 거예요. 노쇼했다고 연락이 온 건 줄 알고 짜증이 확 났어요. 자비스 아니야? 비전이잖아 저거. 너무 무섭잖아. 죄송해요. 저 그림 사진 때문에. 그래서 잘못한 건 맞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 새벽에 전화를 왜 하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순간 너무 무섭기도 했어요. 나 신당 무당인데 수민 씨 혼자 살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 화가 나서 저기 노쇼한 건 죄송한데 이 새벽에 전화 거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용건 있음 내일 문자 주세요 라고 답했어요. 잘했네. 근데 그 아저씨가 당신이 위험할 것 같아서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수민 씨를 직접 본 건 아니라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수민 씨 근처에 남자 하나가 있어요. 그 남자가 아주 까맣게 보이는데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범하고 네이버에 남은 예약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 남자 가까운 날 마주칠 거예요. 아씨. 꼭 마주쳐요. 너무 황당하고 잠도 덜 깬 상태라 대충 제가 알겠다, 조심하겠다고 말하고 빨리 전화를 끊으려는데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남자를 조심해. 남자를 마주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뛰어. 이 말을 끝으로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4월에 만났던 그 남자가 키가 190에 야구선수 같은 덩치였거든요. 와. 순간 그 생각이 나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잠이 확 깬 저는 잠시 담배를 필 겸 버릴 종량제 쓰레기를 들고 밖을 나갔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기둥 앞에서 담배를 피려는데 띵강 하고는 제 발 앞에 뭔가 떨어졌어요. 아이씨. 식칼인 거예요. 에?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칼이 어디서 떨어졌나 살폈는데 살필 필요도 없었어요. 저희 건물 빌라에 계단실 전구가 하나씩 켜지면서 아이씨. 누군가 한 층 한 층 빠르게 뛰어 내려오고 있는 아이. 거예요. 대충 봐도 그 남자라는 걸 알았어요. 순간 그때 무당말이 생각나서 오른쪽으로 냅다 뛰었는데 거기는 제가 사는 곳이잖아요. 동네가. 그쪽 길은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원룸촌이라 그 길 오른쪽으로 뛰다 보면 건물 때문에 막혀서 빠져나갈 곳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땐 머릿속이 너무 하얘져서 저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자가 달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뛰고 있는데도 뒤에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들리는 거예요. 아, 잡히겠다 하는 순간에 전 잠에서 깼습니다. 뭔데? 야, 뭔데? 네, 아. 꿈이었어요. 그래도 진짜 험한 일 안 벌어져서 너무나 다행이고, 통화 저희가 지금 한 9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앞에 인사 한 1분 정도 하고 7분 정도는 꿈 얘기 해주신 거죠? 맞아요. 아이,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제가 사실 이런 괴담이라든지 콘텐츠의 성격을 잘은 모르지만 금기를 어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꿈 얘기로 끝이 나니까 약간 꿈에서 일어나서 또 뭐가 있었어야 되지 그러고 있으면 않았나. 좋았을 예. 텐데 약간 좀 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오라동 들고. 친구들 교육 좀 한번 제가 가서 이번에 아. 추석 때 한번 가서 얘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이거 엄청 무서웠거든. 제목이 누구 먼저? 여보세요? 무서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병재고요. 옆에 부승관님 나와 계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에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디 계신지 여쭤봐도 돼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20살 대학생입니다. 20살 대학생이시고 미국 몇 시예요? 지금 인디애나 주에 있고 오전 3시 반이에요. 아이고 너무 이게 이른 새벽인데 죄송합니다. 준비해주신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정해볼게요. 제목은 누구 먼저입니다. 이 일은 제가 중학생 때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저는 당시에 일산에 살고 있었는데 동네 친구랑 같이 코인 노래방에 거의 매일같이 가고는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랑 같이 노래방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가던 코인 노래방이 소음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하 1층에 있어서 친구랑 같이 계단을 내려갔는데요. 이상하게 그날은 노래방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보통은 학생들이 꽤 붐비고 늘 상주하는 직원분도 한 분씩은 꼭 계셨는데 정말 썰렁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래도 아무튼 저희는 우리 마음대로 방 고를 수 있네?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방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한창 재밌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서 노래방 입구 옆쪽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또각 여자 하이힐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우리 말고는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손님이 왔나 보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자마자 이번에는 친구인 규원이가 나도 화장실 갈래 라고 하길래 그래 다녀와 하고 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진짜 몇 분도 안 지났는데 제가 있는 곳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거의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야 우리 나가야 돼 이렇게 소리를 치길래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야 일단 진정을 하고 무슨 일인지 말부터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규원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니까 이미 사람이 있길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하이힐 소리가 또각 하고 들려서 여자분이시네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더니 손에 하이힐을 낀 남자가 내 쪽을 보면서 바닥에 소리를 내고 있었어. 소름이 끼쳐서 규원이의 손을 잡고 당장 노래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옛날 건물이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 중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엄청 두꺼운 철로 된 철문 아시나요? 진짜 두꺼운 그걸로 된 문이었거든요. 한 발 밖으로 내딛자마자 저희 등 뒤에서 엄청 크게 쾅 소리를 내면서 철문이 굳게 닫히는 거예요. 그 소리에 너무 깜짝 놀라서 저희는 깍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층으로 딱 나오자마자 학생도 많고 불빛도 많아서 안심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규원이한테 야 너 근데 진짜 앞에서 개 열심히 뛰더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규원이의 표정이 진짜 급속도로 굳어지면서 왜안 끝났냐?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네가 먼저 올라갔잖아. 아이씨. 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확실하게 규원이의 그 흩날리던 머리카락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먼저 나왔다고 너무 강렬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서로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랑 규원이는 다시는 그 노래방을 가지 않았고 정체 모를 손에 하이힐을 낀 남자랑 저희 서로의 앞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먼저 나간 거 그게 정말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 얘기했다고 하니까 더 소름 돋아 그걸로. 하이힐 손에 끼고 있던 남자분이 나이나 뭐 이런 인상 차이가 혹시 기억나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규원이 말로는 중년의 남자였다고. 하필 어제 코너 갔는데. 어디 보러 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조심하세요. 제일 무섭다. 확 소름 돋아. 제일 무섭다 솔직히. 나 항상 이런 거 무서운 거 볼 때마다 최대한 안 무서운 버전을 상상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하이힐 손에 낄 수도 있고 만약에 고장났어 하이힐이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해.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말이 돼? 그것만 해도 무서운데 그러니까. 앞에 또 누가 뛰어? 뭐야 이게? 잠깐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병재고요. 옆에 우리 수순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30대 직장인분이시고요. 저희 청해봐도 될까요? 제목은 105동 숨바꼭질입니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생각나는 너무 소름 돋는 일이어서 제보를 하게 됐고요. 제가 직업 특성상 좀 나이트 근무가 많았을 텐데 그날 새벽 2시에 일이 끝나서 집을 가는 길이었어요. 또 새벽이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 현관문 앞에 우유 주머니 많이 달려 있었잖아요. 아파트가 복도식 구조였어요. 105동 아파트를 지나는데 뭔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다른 집들에 비해서 우유 주머니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있는 거예요. 저게 우유를 넣는 주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크기가 좀 컸는데 그 주머니가 살짝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양이가 들어간 건가 싶어서 그쪽으로 제가 걸어갔어요. 뭐가 있는지 몰라도 고양이거나 움직이는 거면 제가 꺼내줘야 된다는 쓸데없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조금씩 한 발 한 발 걷다 보니 아까는 안 보였던 우유 주머니 위로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 순간 그 자리에 멈췄거든요. 근데 아무리 커봤자 사람 머리가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그때 우유 주머니에서 사람 머리가 반쯤 나오는 거예요. 한 4-5살 정도 돼 보이는 꼬마 애기였거든요. 아 잠깐만. 근데 저 어린애가 왜 저기 있지? 숨바꼭질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 2시고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가까이 못 가겠다 싶어서 뒤를 돌아서 그 복도를 나가려는데 그 복도 라인에 다른 우유 주머니도 하나씩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 뭐야? 네. 옆집도 꿈틀, 그 옆에 집도 꿈틀, 주머니 5-6개가 미친 듯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꿈이죠. 아닙니다. 주머니를 조금 더 봤는데 사람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람 다리가 있고 마치 한 명의 사람이 다 찢어져서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꿈이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때 라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눈이 좀 뿌했어가지고 눈을 막 비비고 다시 봤는데 거짓말처럼 우유 주머니가 멀쩡한 거예요.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맞구나. 빨리 집을 가야겠다 하고 뒤를 돌아서는데 처음 봤던 그 꼬마가 절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진짜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아서 집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달렸거든요. 혼자 이불 덮고 울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또 나왔는데 그 105동 아파트 1층 현관문에는 여전히 크기가 큰 우유 주머니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우유 주머니를 피해서 우회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 밝혀진 거는 따로 없어요? 네. 뭔 말이야. 근데 정말로 꿈은 아니었고 해석하는 게 사실 뭐 의미가 있겠냐면 만약에 그게 뭐 실제 사건이나 뭐 이런 거면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안 밝혀질 리가 없을 텐데. 맞아요. 와 105동 거기 사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이시고. 한 번도 사람이 나오는 걸 본 적은 없어요. 무서워. 좋습니다. 오늘 너무 무서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저희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부순가님 너무 잘 보고 있고 사랑하고 유병재님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다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네. 와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제는 몇 개 남았어? 3개짜리 사연밖에 안 남았고 3개 남았으면 다 근데 어디 더? 우와! 아씨. 근데 우리 약간 바로 안 놀래고 한 0.3초. 아니 난 맞은 줄 알았어. 손가락이 있네. 어디서 했지? 근데 어떻게 했냐?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너무 컸다면 죄송합니다. 와, 난 순간 형 손이 터진 줄 알았어요. 와, 깜짝이야. 짜증나.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너무. 이거. 근데 우리 이따 마지막 요것도 한번 열어봐야 돼요. 사연이 이제 3개 남았고 다 근데 뭐야? 이건 내 옷이구나. 3개 남았는데 다 난이도 3개짜리 사연입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병재고요. 옆에 부순가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화 가능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재택하고 있었어요. 소개 좀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올해 27살 된 직장인 차진우입니다. 차진우, 성함 괜찮아요? 오늘 처음으로 성함 말씀해 주셨어요, 실명으로. 네. 한번 좀 정해봐도 될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생 때 한참 호기심 많고 말도 안 되던 시절에 겪은 일인데요. 저희 가족은 여름방학 때 아빠 본가가 있는 시골로 내려가서 이틀 정도 지내고 왔어요. 근처에 밭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엄청 큰 마늘밭이 있었는데 어른분들이 항상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곳인데요. 근데 아시죠? 어릴 때는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궁금하고 더 가보고 싶은 거.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해가 지기 전에 그 마늘밭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사촌 형한테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귀찮다면서 뭐 게임 보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댁에서는 항상 6시에 저녁밥을 먹기 때문에 그전에는 빨리 갔다가 돌아가야지 싶어서 그날은 오후 4시쯤 밭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되게 놀랐던 건 생각보다 밭이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잘 아는 곳치고는 마늘대들이 제 가슴팍까지 자라있고 바닥에 웅덩이도 되게 맑아 보였거든요. 관리가 안 된 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 금방이라도 손본 밭처럼 보였거든요. 뭔가 신나는 거예요. 금기를 깬 그런 주인공이 된 기분이라 괜히 들떠서 저는 밭 사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 너무 뛰어다녀서 그런 건지 다리가 아파서 저도 모르게 근처에 누워버렸어요. 잠깐 잠에 들었거든요. 여름이라 더웠는데 그때는 오히려 뭔가 피곤하고 노곤해서 더 잘 잠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깊이.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떴을 땐 이미 해가 져 있었어요. 아 큰일 났다. 나 엄청 찾아다니겠는데 싶어서 일단 벌떡 일어나서 집 방향으로 향했죠. 근데 마늘밭이 너무 어둡고 제 가슴팍까지 자라있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집에 가는 방향이 여기가 맞는데 내가 이만큼 많이 들어왔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둡지 집은 안 보이지 그때는 진짜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좀 끊겨서. 근데 그때 뭐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목소리인지 제가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게 끊겨서 안 들렸는데 한 번 좀만 더. 근데 그 순간 멀리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남자 목소리. 너무 멀어가지고 뭐라고 들린지 안 들렸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너고서? 진나고서? 진너고서? 너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리기. 하지마. 너도 알고 있어? 미안한데 다시 한 번만 해줘. 무서워. 왜 그 얘기할 때만 끊겨? 저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줘. 그 말씀하신 부분이 끊겼어요. 처음엔 멀어가지고 진너고서? 진너고서? 이렇게 들렸는데 야 너 어디야? 근데 진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블라인드 만졌어요? 아니요 저 가만히 앉아있는데. 여보세요? 야, 너 미치겠네.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통화감이 약간 좀 멀어가지고. 아 그럼 잠시만요. 방에 있는데 나가서 잠깐 다시 네, 말씀드릴게요. 그냥 깜짝이야. 아까 진짜 진짜 블라인드 소리 들렸는데? 자체 음성 변조 됐어. 탁탁탁 그 소리 들렸었는데. 여보세요? 하지 마라. 여기선 잘 들리나요 지금? 네, 잘 네.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집은 안 보이고 너무 무섭다 이러고 있는데 멀리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너고서? 진너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지더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진호야 너도 알고 있어? 그 말소리를 알아들은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어요. 차진호님이잖아요 지금 전화하시는 분. 네네네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족이 저를 찾는 거였다면 혹은 다른 마을 어르신이 저를 찾는 거였다면은 진호야 어디 있니?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는 왠지 좀 격양되어 있고 화가 난 듯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사각사각하고 마늘대를 밀고 뛰어오는 소리와 함께 흙을 차는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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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아이씨. 소리도 점점 가까워졌고 남자의 목소리도 점점 더 커졌어요. 진우야 너도 알고 있어? 진우야 너도 알고 있었어? 진우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진우야 너도 알고 왔구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너무 놀라면 못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저도 온몸이 굳어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처음 봤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보이는 거예요. 손에 엄청 큰 낫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반대쪽으로 바로 도망갔어요. 진짜 숨이 코끝까지 찰 때까지 뛰는데 옆에서도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랑 똑같은 속도로 나란히 발을 달리면서 웃는 건지 화는 건지 모를 그 이상한 표정을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로 기절했어요. 그게 제 밭에서는 제 마지막 기억이거든요. 눈을 떴을 땐 할머니가 제 손을 꾹 쥐고 계셨어서 가족들 모두 나를 찾느라 동네방네 뛰어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촌 형이 제가 밭에 놀러 가자 했었다고 말해서 그 밭으로 오셨고 기절한 저를 발견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사촌 형한테 들은 건데 제가 그때 발견된 곳 근처에서 10,000원짜리 돈다발이 잔뜩 발견됐다고 해요. 누가 얇고 날카로운 걸로 긁어서 파냈는지 바닥에 여기저기 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분들이 오히려 손살을 치면서 말을 안 해서 그 뒤로는 저도 사실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은 한 분만 치시면 장난인가 했는데 너무 많이 치시길래 저희 통화 처음에 시작할 때 네네.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지금 혹시 혼자 계시나요? 네. 그럴 수 없는데? 장난치는 게 아니고 7명이 얘기하는 거 봤어. 맞아요. 그리고 아까 목소리도 자꾸 끊긴다고 하길래 저는 그런 거 딱히 안 했거든요. 그거는 사실 뭐 통화 품질이나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들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서 그랬나 했는데 우와 지금 다 들었대. 그래 다 들었다고 그랬어. 지금 되게 혼자 계시는 거죠? 네네. 의도치 않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괜히 무섭게 재택하고 계시는데 저도 지금 좀 무섭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거 무서운 사연 들려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저희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유튜브로 올라오면은 가족들한테 보내주면서 그 뒤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통화로 네네. 물어봐도 되지 않나요? 그니까요. 그치? 근데 그 뒤로는 뭔가 그 말을 꺼낼 때마다 뭔가 다들 말하기 싫은 건가 그런 것 느낌도 있고.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잘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하도록 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자 목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난 못 들었는데 원래 뭐 항상 방송하면은 형제야 뒤에 막 뭐 이런 거 엄청 하는데 그 맞아. 느낌은 아니었어. 근데 진짜 많은 사람이 안 들렸는데? 이게 뭐 제작진분들 뭐 송출된 다른 마이크 없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저희? 없어. 우린 스튜디오도 여기 하나라.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집에 불이 날 뻔해가지고 잠깐 수습하고 있었어요. 아유 왜 다 이래? 왜요? 저도 모르게 요리할 때 불을 켜놨나 봐요. 인덕션 위에 프라이팬이 있었네요.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고. 아, 네네, 날 뻔했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혹시 가능한 사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울 살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20대 직장인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사연 보내주셨는데 요거 좀 한번 저희 청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예지몽입니다. 저희 집이 친가랑 외가 모두 약간 신기가 있는 집안이에요. 친척 중에 무당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 아빠 모두 죽은 사람을 뭐 꿈에서 보거나 예지몽을 꾸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저도 그거를 물려받아서 종종 예지몽을 꾸고는 합니다. 예지몽을 꾸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꾸는 꿈은 무조건 주변인이 다치거나 죽는 것만 꿈으로 꿔요. 아이고. 꿈에서 제가 친구랑 하교를 하는데 은행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점에 친구가 전화를 받아요. 동생이 다쳐서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친구가 급하게 그 은행 앞에서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가는 내용을 꿈을 꿔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 내용을 말을 해주면은 야, 쟤 소문 소리지 마 뭐 이러면서 안 믿거든요. 근데 그날 친구랑 하교를 하다가 은행을 지나가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까 친구 동생이 하교하는 중에 버스에서 하차를 하다가 기사님이 제대로 못 보고 문을 그냥 탁 닫아버려가지고 발이 낀 채로 그냥 출발을 한 거예요, 버스가. 그래서 동생이 좀 크게 다쳤다고. 친구가 그걸 듣고 그 자리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뭐 애초에 좋은 꿈이 아니라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상관이 없기는 한데 약간 꺼림칙해서 꺼도 이거를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가 좀 있어요. 제가 그날은 진짜 꿈꾸는 게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사실 뭐 이게 무서운 사연보다도 너무 진짜 안타깝고 좀 가슴 아픈 일이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병재님 그 한 번도 안 가본 데 가실 일 있으실까요? 뭔가 오늘 꿈자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저요?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는 꿈을 그래도 많이 안 꿨는데 오늘 꿈에 병재님이 나오셔가지고 진짜로요? 또 어떻게 나왔어요? 왜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단 낫잖아요. 자세하게 아니어도.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딘지 지리를 모르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가시는 게 좋죠. 안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뭔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불 날 뻔해가지고. 저 다음 주에 지방 촬영이 하나 처음 가는 지방 촬영이 하나 있긴 있는데. 네, 아무튼 그것도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잠깐 미안, 나 스케줄 한 번만 볼게. 내가 다른 거 갈 일이. 와, 근데 소름 쫙 내일 돋는다, 모레도 진짜. 처음 가는 촬영이고 다음 주에도
아니 사실 근데 우리는 촬영이나 다 스케줄 촬영은 처음 가는 되지 데가 뭐. 많잖아요. 아 다 처음 돌아버리겠네. 갔는데 뭐 어떡해. 아 돌아버리겠네 정말. 아 씨, 그렇다고 내가 일을 안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오늘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형이 항상 오는 곳이니까 오늘은 이거 끝나고 뭐 없는데 아 처음 가는 곳? 아 씨, 나 미치겠다. 나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 미안해 순간이 불러놓고 내가 내 얘기만 아니에요. 했어. 난 자.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가지고.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제목도 손가락 할머니야. 그것도 무섭게 느껴지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방송 보고 있었는데 네. 제가 마지막 순서일 줄은 지금 알았네요. 뭐 아마 제일 무서워서 저희가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무섭다기보다는 병재님이랑 승관님 혹시 꿈을 자주 꾸시나요? 네. 그래요. 준비해주신 사연 한번 좀 저희 청해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시청 시 심리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손가락 할머니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동아리 MT를 갔었는데 저희가 소규모 동아리예요. 인원이 9명 정도 있었는데 새벽 2시에서 이제 3시 넘어가는 그 시간에 되니까 피곤하신 분들 이제 자고 하니까 사람이 딱 4명 남은 거예요. 저희 회장님, 저, 그다음 여자 동기 2분. 할 얘기가 떨어지니까 뭐하지 하다가 여자 동기가 입을 열었는데 선배님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한마디에 이제 제가 평소에 무서운 얘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손살에 쳤는데 근데 이미 여자 동기 2명은 신나가지고 막 해달라고 하니까 선배가 이제 생각하다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 혹시 꿈 많이 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 동기 2명은 자주 꾼다고 하고 저는 꿈을 진짜 안 꾸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선배가 에이 그럼 안 할래? 하고 되게 사람 김세게 하더라고요. 괜히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오기가 생겨서 아니 무슨 이야기길래 대체 해달라고 막 더 쪼르니까 나도 모른다 너희가 해달라서 해주는 거야? 라는 말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부터는 선배의 무서운 이야기라서 제가 선배님 말투로 좀 하겠습니다. 네. 아 내가 꿈을 꾸는데 눈을 탁 뜨니까 갈대밭인데 시간은 밤이었는데 달이 엄청 크게 떠 있어가지고 밝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장소였어.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까 그 갈대밭 사이에서 백발의 할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린 채 엉엉 울고 계시더라고. 꿈에서 내가 이게 용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할머니한테 다가가서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걸었지. 근데 할머니는 계속 엉엉 울기만 하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할머니를 톡톡 치면서 할머니 하고 살갑게 부르자 할머니 갑자기 돌아보면서 손가락! 이렇게 외마디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는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엉엉 울고 계시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꿈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꿈속에 나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네 할머니 하고 손가락을 막 찾아다녔어. 이제 손가락이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는데 내 주머니에서도 막 나오고 갈대밭에도 손가락이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나 땅에 수십 미터에 손을 쑥 넣어가지고 찾고 막 이러는 건데 결국 나는 10개의 손가락을 다 찾아가지고 할머니한테 딱 드렸지. 근데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고선 그리고 꿈에서 깬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까 어떠세요? 그냥 별로 무섭긴 한데 솔직히 그 정도로 무서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무서운 꿈이구나 라고 느껴지고 그냥 여자 동기 2명이랑 저도 이야기 듣자마자 반응은 에이 선배 이게 뭐가 무서워요. 그냥 꿈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했어요. 평소에 무서운 거를 잘 못하는 저도 괜히 떵떵거리고 조용히 듣던 선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해주잖아? 그럼 이 이야기 들은 사람들은 다 이 꿈을 꾸더라? 나도 예전에 선배한테 들었는데 나도 안 믿었었거든. 근데 집 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더라고. 너희도 오늘 들었으니까 이 꿈 꿀걸? 듣자마자 이게 손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자 동기 2명도 그제서야 막 무서워하면서 막 선배한테 막 욕을 하고 막 선배는 이제 괜찮다면서 저희를 달래는데 그 달래는 그 말이 더 무서운 게 근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 꿈에서 무조건 할머니 손가락만 찾아주면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손가락 다 찾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 이렇게 달래는데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뒤로는 저희는 이제 선배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서로 이제 무섭다 눈치만 보면서 술자리를 막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는 진짜 싫은데 다음날을 위해서 자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솔직히 자기 전까지도 평소에 나는 꿈을 안 꾸는데 내가 꾸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애써 덤덤한 척 그냥 잠자리에 들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저희 3명이 모두 다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손가락이 없는 할머니를 찾다 만난 거예요. 근데 서로 찾는데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이야기하면서 막 무섭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 왜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같은 꿈을 꾼 여자 동기 한 명은 평소에 꿈을 자기가 많이 꾸고 무서운 꿈을 많이 꿔서 일부러 꿈을 깼다는 거예요. 손가락에서 이제 힘을 살살 주면서 몸에 이렇게 힘을 주니까 꿈에서 깼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꿈에서 깨기도 했고 딱히 별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생각으로 셋 다 그냥 같은 꿈을 꿨다고 너무 무서워하면서 그냥 MT가 끝났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름 정도에 동아리방에서 저희가 사물놀이 연습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움직이던 천장용 선풍기가 여자 동기 앞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자 동기 그래서 손등이랑 손가락이 이렇게 좀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자 동기는 막 비명 지르면서 바닥 구르고 다리를 막 치료할 거 찾아가지고 붕대나 막 이렇게 물이랑 찾고 있는데 저도 막 찾으면서도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혹시 그때 그 손가락 때문인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한 3일째인가 갑자기 똑같은 꿈을 꿨대요. 그때는 할머니 손가락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손도 잘 치료돼가지고 잘 끝났는데 진짜 우연의 일치 같은 이야기인데 하지만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이제 병재님이나 승관님 시청자분들도 혹시 오늘 꿈에서 할머니가 나오신다면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손가락 찾는 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미리 챙겨놔야겠다 이거. 우리 친구 몇 살이라고 그랬죠? 저 31살입니다. 저는. 31살. 네. 뭐 하자는 거야? 네? 나 이렇게 화가 많이 난 게 처음인데 네, 죄송합니다. 네. 8,000명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네네. 일단 현장에도 지금 5명 정도 있고 말 편하게 할게. 우리 친구 나보다 어리니까.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너 됩니다. 뭐냐? 야, 너 네? 너 뭐 하자는 이거 뭐야? 어쩌자는 거야?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손가락만 찾아드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보통 어디 쪽에 많았어요? 정보 빨리 얘기해. 손가락이요? 풀숲 쪽이야? 어디 주머니야? 어디야? 빨리 얘기해. 필통을 열었는데 손가락이 있었고요. 햄버거를 먹는데 햄버거 안에도 손가락이 있었고 막 그랬어요 저는. 네. 아무튼 우리 친구 얘기 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제가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네. 병재님 유튜브 평소에 너무 잘 보고 있고 제가 캐럿인 제 친구한테 했는데 부순관님 앞으로도 음악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너가 오늘 또 선물을 줬구나. 네네. 나 돌아버리겠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믿어요? 나는 나 진짜 미치겠어. 나 지금 연달아 두통이 새로운 데 가냐고 그러고 내일 이거 꿈꾸냐고 나 그러고. 이런 거 신경 쓰면 꼭 꿈에 나오는 그니까.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씨 어떡하지? 꼭 나와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뭐 승관씨 연락처를 받든지 아니면 뭐 DM을 하든지 해서 껐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서로 오늘 밤을 셀까? 나 그 생각도 하고 있어. 솔직히 내일 아침 스케줄이라 그러니까 일찍 밤을 자면 새고 되거든요. 하지 마라 진짜. 저거를 열기는 해야겠다. 지금 소리가 나는데. 하지 마. 이거 너무 진짜 이거 뭐야? 너무 1차원적인데 진짜 무섭다. 이거 봐봐요. 내가 내 유튜브인데 오늘 너무 힘들게 손님을 모셨는데 내가 열어서 내가 이거 재밌는 유쾌한 순간 가져간다? 나는 이거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우리 부승관님께서 절대 열지 마시오라고 돼 있지만 요걸 한번 열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형 진짜 이런 거 안 좋아해서 그래요. 저 진짜. 이런 건 약간 웃으면서 가야 돼. 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 죄송해요. 진짜 겁이 진짜 많아서 그래. 뭐? 선생님. 진짜. 우는 소리였구나. 손가락 10개가 여기 있었네. 네, 오늘 악몽 꾸시기 싫은 분 손가락 나눔해요. 손가락 나는. 이렇게 찾았으니까 그래도. 네. 야 이거를 하려고. 좋습니다. 승관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 앉으시고 네. 저희 오늘 무서운 게 딱 싫어 오늘 처음으로 게스트분과 함께 했는데 솔직히 승관님하고 함께 하면서 사실
혼자 하는 게 훨씬 무섭구나. 왜냐면 같이 있으면 힘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무섭겠다 했는데 와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진짜 목 여기는 지금 감각이 좀 없어진 상태고. 네. 승관님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저는 사실 이 통화로 했을 때 이게 무서운 걸 얼마나 더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그 경험했던 일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빠져들고 사진 좀 치시네요. 네. 사진 좀 치시고 너무 재밌었고. 아 잠깐만 나 예지몽 그 한번 좀 다시 한번 전화. 살짝만 물어볼게요. 가기 전에 한 번만 물어. 네. 나 너무 신경 쓰이네. 여보세요? 저 유병재인데요. 아까 저 무슨 새로운 데 가냐고 그랬잖아요. 네네. 뭔가 그냥 계속 뭘 찾으셨어요. 찾았다고 뭔가 제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막 어두운 데서 뭔가 계속 찾으셨어요. 그게 안 좋은 느낌이었어요. 누가 그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손가락 할머니 사연 혹시 봤어요? 제가 라이브를 안 보고 있었어가지고. 와 미치겠네. 손가락 찾는 거랑 너무 정말. 연결되는데? 지금 마지막 직전이셨고 그 다음 마지막 사연인데 라이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약간 서사가 이어지거든요. 내가 뭘 찾고 있었다고요 계속? 네, 근데 되게 싫어하셨어요. 필요하지. 누가 좋아해 와, 나 이걸? 돌아버리겠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들어가세요. 제가 혹시 방송 다 끝나고 나서 개인 번호로 연락을 드릴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미친 너무 연결되네. 와 뭐냐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짜증나. 나 못 자. 진짜로 못 자. 아무튼 승관님 오늘 네. 사연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네. 엔딩송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돼서 뭐예요? 제가 한번 네. 먼저 선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이거 할 기분이 아닌데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음정이 살짝 장기하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